2조 2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똥물입니까? 프랑스 파리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프랑스가 100년 만에 올림픽을 열고도 수질 오염으로 망신을 당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세느강의 대장균 수치 폭발로 트라이애슬론 훈련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유럽의 심장이 썩었다며 외신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낼 때 정작 프랑스 환경운동가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 청계천입니다. 대장균 기준치 10배 초과대 1급수 청정수역. 쥐떼가 들끓는 강대 아이들이 맨발로 뛰노는 하천. 도대체 서울은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프랑스 여고생이 서울 한복판에서 오열한 충격적인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7월 23일 아침,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긴급 공지였죠. 세느강 트라이애슬론 수영훈련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의 10배를 넘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파리 16구에 있는 루이르그랑 고등학교 3학년이자 학교 환경동아리 회장이에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중학교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 특히 세느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아왔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세느강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수질 측정 데이터를 모으고 파리시청에 개선 방안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우리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꿈꿨던 거예요.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 세느강이 전 세계의 깨끗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말이죠. 프랑스 정부도 15억 유로를 투입해서 하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약속했었어요. 우리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7월 들어 파리에 비가 내리자 하수와 빗물이 섞여 세느강으로 흘러들었고 대장균 수치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됐죠. 수영 선수들이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기준치가 리터당 900CFU인데 측정 결과는 무려 1만 CFU를 넘었으니까요. 안 뜨는 눈으로 봐도 이건 식수는커녕 발도 담글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동아리 단체 채팅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은 분노와 실망을 쏟아냈죠. 우리가 3년 동안 뭘 한 거냐고, 정부는 15억 유로를 어디에 쓴 거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그동안 모아뒀던 세느강 수질 측정 보고서를 꺼내봤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기록한 데이터들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BOD 수치는 평균 3.5ppm, 대장균은 계절에 따라 1000에서 1만 5천 CFU를 오갔죠. 1급수 기준인 BOD 1ppm 이하, 대장균 100 CFU 이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를 주워도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하수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세느강은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이 얘기를 꺼냈어요. 아빠는 와인 잔을 들며 한숨을 쉬셨죠. 대도시의 강은 원래 그렇다고, 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런던의 템스강도 뉴욕의 허드슨강도 다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위로하셨죠. 하지만 전 위로받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라면 강물이 더러운 게 당연하다는 그 말이요. 우리가 낭만적이라고 자랑하는 세느강이 사실은 악취나고 쥐가 다니는 더러운 강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학교에서 공지가 떴어요. 올해 수학여행 장소가 서울로 결정됐다는 내용이었죠. 친구들은 환호했지만 전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대도시라면 파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세먼지도 심하고 콘크리트 건물만 가득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동아리 친구 엠마가 물었어요. 서울에도 강이 있냐고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고 청계천이라는 도심 하천도 있다고 나왔어요. 사진을 보니 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과연 깨끗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엠마에게 대답했어요. 강은 있는데 아마 세느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별 기대 없이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더러운 강을 보러 가는 건가 싶었죠.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9월 15일 샤를드골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루이르그랑 고등학교 3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수학여행이었죠.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서 이륙하는 파리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세느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물속에 뭐가 있는지는 저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엠마가 기내식 메뉴판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비빔밥이랑 불고기가 있다면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야 맛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자 앞좌석에 앉은 클로에가 뒤를 돌아봤어요. 서울 날씨를 검색해봤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걱정된다고 했죠. 파리보다 심할 거라는 기사를 봤대요. 엠마도 맞장구를 쳤어요. 아시아 대도시는 원래 공기가 안 좋다고 마스크를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서울 환경 관련 자료를 검색해봤어요. 한강 수질, 청계천 수질, 서울 대기질 같은 키워드로요. 그런데 나오는 건 대부분 블로그나 여행국이었죠. 공식적인 환경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영어로 된 자료도 많지 않았고요. 한 블로그에서는 청계천이 아주 깨끗하다고 썼지만 전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행 블로거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만 쓰잖아요. 객관적인 수질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검색을 포기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놨어요. 기내식 시간이 되자 승무원이 비빔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추장을 섞어서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엠마는 김치를 먹어보고는 너무 맵다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저는 웃으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 문화는 흥미롭지만 환경 문제는 어떨까 하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환경 수업을 담당하시는 마담 뒤퐁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한국 얘기가 나왔죠. 마담 뒤퐁은 한국이 불과 5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만큼 환경은 희생됐을 거라고 덧붙이셨죠. 급속한 산업화는 항상 환경 오염을 동반한다고 유럽도 산업혁명 시기에 템스강이나 라인강이 엄청나게 오염됐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게 마담 뒤퐁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클로에가 속삭였어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경복궁 같은 역사 유적지는 좋을 거예요. K-팝 공연도 재밌을 거고요. 하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기대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대도시는 다 비슷하니까요. 엠마가 물었어요. 소피, 너는 환경동아리 회장인데 서울 가서도 뭐 조사할 거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글쎄요, 청계천이라는 곳을 가본다고 하던데 거기 수질이라도 관찰해 볼까요? 그냥 비교 자료 삼아서요.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파리의 세느강도 이 정도인데 서울의 도심 하천이 얼마나 더 나을까 싶었거든요. 그저 우리만 환경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데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화장실도 파리 공항보다 훨씬 쾌적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가이드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민수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죠. 한국어 이름이지만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니 내일 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복궁 관람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청계천 가서 산책할 거라고 하셨어요. 청계천은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인데 보건 프로젝트로 유명하다고 설명하셨죠. 학생들이 좋아할 거라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건 프로젝트요. 세느강도 수십억 유로를 들여서 복원한다고 난리인데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별 기대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버스에 올라타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봤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들이 빼곡했죠. 역시 대도시구나 싶었어요. 엠마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소피, 내일 청계천 가면 사진 찍어줘요. 인스타에 올릴 거니까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짐했죠. 내일 청계천물을 직접 보고 세느강과 비교해 보자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친 후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엠마는 인삼을 처음 먹어보고는 쓰다며 얼굴을 찌푸렸지만요. 식사를 마치고 가이드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이제 청계천으로 간다고요. 버스가 서울 도심을 달리는 동안 양쪽으로 높은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종대로를 지나 광화문 광장 옆을 달렸죠. 도심 한복판이었어요. 이런 곳에 하천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청계광장이었어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회색 도시를 상상했는데 광장 중앙에 큰 분수 조형물이 있었고 그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스프링 모양의 조형물이라고 가이드가 설명했죠.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갑자기 소음이 줄어들었어요. 지상에서는 차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하천 레벨로 내려오니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신기한 구조였죠. 도심 한복판인데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을 봤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깨끗했거든요. 투명했어요. 바닥에 돌들이 훤히 보일 정도였죠. 세느강은 갈색빛이 도는데 청계천물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했어요. 겉보기만 깨끗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이드가 우리를 물가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제안했죠. 신발 벗고 들어가 보라고요. 물이 차갑지만 기분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요? 농담이죠? 엠마도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클로에는 아예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인가요? 파리에서 세느강에 발을 담그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의 10배인데 누가 그러겠어요. 피부병 걸리고 싶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죠. 저는 공손하게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천 반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리니 한국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와 있었어요. 선생님 한 분이 인솔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양말도 벗었죠. 그리고는 맨발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깔깔 웃으면서 물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도 웃으면서 지켜보고 계셨죠.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하라고만 당부하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부모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요. 엠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소피, 저거 봐요. 진짜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이드 김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청계천은 수질이 좋아서 여름이면 아이들이 자주 물놀이를 한다고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문했죠. 정말 안전한가요? 수질 검사는 하나요? 김민수 씨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검사한다고요. 수질 정보판도 곳곳에 있다면서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저 아이들을 보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엠마가 속삭였어요. 소피, 우리도 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안 돼요. 일단 더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물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물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투명했어요. 바닥의 자갈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물살도 적당했어요. 손을 뻗어서 물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어요. 끈적이거나 미끈한 느낌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걸 봤습니다. 물속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물고기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물고기가 제 손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여러 마리가 무리 지어 헤엄치고 있었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물고기요? 도심 한복판 하천에 물고기가 산다고요? 엠마도 봤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물고기예요. 클로에도 달려왔죠. 다른 친구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피라미라는 물고기라고요. 청계천에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붕어랑 잉어도 산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족관도 아니고 인공 연못도 아니에요.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인데 물고기가 살 수 있다고요? 세느강엔 쥐가 삽니다. 쥐요? 물고기 대신 쥐가 사는 게 파리의 강이에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쳤어요. 건강해 보였어요. 비늘이 햇빛에 반짝였죠. 마담 뒤퐁이 다가오셨어요.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산다는 건 수질이 좋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피라미는 민감한 어종이라고 오염되면 바로 죽는다고 하셨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묻은 물을 털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죠. 이 물을요. 이 맑은 물을요.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알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물고기들을 관찰하면서요. 피라미라고 했죠. 은빛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면서 빠르게 헤엄쳤습니다.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게 마치 하나의 생명체 같았어요. 손바닥 정도 크기였고 날렵한 몸매였죠. 엠마가 제 옆에 앉았어요. 신기하다면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클로에는 더 용감했어요.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차갑다면서 비명을 질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도 결심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도 벗었죠. 발을 물속에 천천히 담갔습니다. 정말 차가웠어요. 9월 중순인데도 물 온도가 상당히 낮았죠. 하지만 개운했어요. 발가락 사이로 물이 흐르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제 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피라미였어요. 제 발을 경계하는지 주변을 빙빙 돌더니 이내 자기 갈 길을 갔죠.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이드 김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피라미에 대해 더 설명해 주셨어요. 이 물고기는 1급수 지표종이라고 했죠. 수질이 좋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요. 특히 물속에 산소가 충분해야 하고 오염 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1급수요? 정말 청계천이 1급수라고요? 김민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대부분 1급수에서 2급수 사이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여름 장마철엔 좀 떨어지지만 금방 회복된다고 했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세느강은 3급수에서 4급수예요. 파리가 프랑스 수도인데도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이 1급수라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마담 뒤퐁이 끼어드셨어요. 선생님도 의아하신 표정이었죠. 1급수라면 마실 순 없지만 물놀이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이드에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수질 검사 자료를 볼 수 있냐고요. 김민수 씨는 조금만 걸어가면 수질 정보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발을 닫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양옆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었어요. 나무도 심어져 있었고 벤치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다리 옆에 큰 전광판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봤는데 실시간 수질 정보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숫자는 똑같았죠. 수질 등급, 오염도, 세균 수치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크게 양호라고 표시돼 있었고 오염도가 아주 낮다고 나와 있었어요. 세균 수치도 거의 없는 수준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세느강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저장해둔 파일이 있었거든요. 2024년 7월 측정치였어요. 세느강은 청계천보다 오염도가 2배 이상 높았고 세균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청계천이 100이라면 세느강은 10,000단위였어요. 100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였죠. 엠마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소피,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청계천은 이 정도인데 세느강은 이거예요. 엠마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클로에도 모여들었죠.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다들 숫자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어요. 마담 뒤퐁도 안경을 고쳐 쓰시며 자세히 보셨죠. 선생님이 중얼거리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차이네요.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수지를 유지하죠? 김민수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수 처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높다고요. 저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어요. 3년 동안 세느강 정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쓰레기를 줍고 수지를 측정하고 캠페인을 벌였던 날들이요. 그런데 여기 서울에선 이미 이걸 해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큰 새가 내려왔습니다. 하얀 깃털에 긴 목을 가진 새였죠. 백로였어요. 청계천 얕은 물가에 착지하더니 물속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어요. 백로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거든요. 마치 석상처럼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을 쭉 뻗더니 부리로 물속을 쪼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물었죠. 피라미였어요. 백로가 물고기를 삼키는 모습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봤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서요. 엠마가 속삭였어요. 생태계가 살아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물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생태계 전체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가 살고 새가 와서 사냥하고 식물이 자라고요. 세느강엔 쥐가 삽니다. 저는 그 말을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세느강이 사실은 이렇게 형편없었다는 게요. 백로는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더니 멀리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내려다봤죠. 피라미들은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이 강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앞장서서 여러 지점을 안내해줬어요.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파리 생강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산책하는 시민들이 가득했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걷고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도 보였어요. 노인분들도 벤치에 앉아 쉬고 계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물가로 다가가더니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강아지가 하천물을 마신다고요? 엠마도 봤는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피, 저거 괜찮은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주인이 태어난 걸 보니 일상적인 일인 것 같았어요. 팔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느강 물을 개가 마시게 두는 주인은 없거든요. 동물병원 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조금 더 걸어가자 또 다른 수질 정보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한 정보가 있었어요. 한글 밑에 영어 표기도 돼 있었죠. 측정 일시는 오늘 오전 9시였습니다. 몇 시간 전 데이터인 거예요. 저는 화면을 찬찬히 읽었어요.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 제일 눈에 띈 건 물 오염도와 세균 수치였습니다. 청계천은 오염도가 아주 낮았고 세균도 거의 없다고 나와 있었어요. 마담 뒤퐁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1급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요. 물놀이는 물론이고 물고기가 살기에 충분히 좋은 환경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세느강 수질 보고서를 열었어요. 지난 7월에 저장해둔 파일이었죠. 파리 올림픽 때문에 측정했던 자료였습니다. 세느강은 청계천보다 오염도가 2배 이상 높았어요. 세균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였죠. 청계천이 100이라면 세느강은 만단이었습니다. 100배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컸죠. 엠마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청계천 수치예요. 그리고 이게 세느강이고요. 엠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클로에도 모여들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다들 숫자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어요. 숫자의 격차가 너무 컸거든요. 클로에가 조용히 물었죠. 소피, 우리가 3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만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죠. 엠마가 말했어요. 파리시청에서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마담 뒤퐁이 대답하셨습니다. 시스템의 차이겠죠. 하수 처리 방식이나 도시 설계가 다른 거예요. 저는 김민수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했어요.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다고요. 더러운 물은 철저히 처리되고 깨끗해진 물만 하천으로 흐른다고 했죠. 특히 중랑물 재생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서울 시민들이 쓴 물을 매일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 물이 청계천으로 흘러오는 거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처리된 물이 청계천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철저하게 정화된 물이니까 물고기도 살고 사람들도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파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하수도가 빗물과 더러운 물을 함께 흘려보내거든요. 비만 오면 처리 용량을 넘어서 그대로 세느강으로 흘러들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광통교라는 다리 밑을 지나갔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아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그 안에 물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죠.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계셨어요. 저건 피라미고 저건 붕어라고요. 아이는 신기한 듯 물고기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통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쳐 나갔죠. 할아버지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연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물이 깨끗하니까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느강에서 손자에게 물고기를 잡아 보여주는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죠. 위험하니까요. 엠마가 사진을 찍었어요. 할아버지와 아이의 뒷모습을요. 저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대신 메모를 작성했죠. 청계천에서 본 것들. 물고기, 백로, 강아지가 물 마심, 할아버지와 손자. 세느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 마담 뒤퐁이 우리를 불렀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계천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계천이 세느강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본 것들도 거짓이 아니었죠. 물고기, 백로, 사람들의 미소까지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은 조용했어요. 다들 생각이 많은 것 같았죠. 저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동안 세느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는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어요.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론 부족했던 거죠. 근본적인 하수 처리 방식이 바뀌어야 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해냈더라고요. 언제 한 거죠? 얼마나 걸린 거죠?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더 걸어 내려갔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가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서 잠깐 청계천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벤치에 둘러앉았죠. 가이드는 태블릿을 꺼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색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로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고가도로였죠. 그 아래는 완전히 복개돼 있었습니다. 하천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청계천이었다고요?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70년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서울은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고 청계천은 하수구 같은 상태였대요. 냄새가 심했고 위생 문제가 심각했다고 했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을 내렸답니다. 청계천을 덮어버리기로요. 콘크리트로 완전히 복개하고 그 위에 고가도로까지 만들었대요. 하천을 없애버린 거죠. 엠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하천을 아예 없앴다고요? 김민수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30년 넘게 청계천은 서울 지도에서 사라져 있었다고요. 시민들은 그 아래로 더러운 물이 흐른다는 것만 알고 있었대요. 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회색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였습니다. 차들이 빽빽하게 달리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50년 전엔 고가도로 및 어둠 속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다시 하천으로 만든 거예요? 마담 뒤퐁이 질문하셨습니다. 김민수 씨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공사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2003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래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개된 구조물을 걷어내고 하천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대요. 엄청난 공사였다고 했습니다. 2년 넘게 걸렸다고 했어요. 2005년에 완공됐답니다. 그리고 물을 다시 흘려보냈죠. 처음엔 수질이 좋지 않았대요. 하지만 점점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하수 처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생태계를 복원했다고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19년이었습니다. 거의 20년이죠. 20년 만에 하수구 같던 곳이 1급수 하천이 된 거예요. 클로에가 속삭였어요. 소피, 20년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2007년생이니까 청계천이 복원됐을 때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거죠. 그 말은 즉 제가 태어날 때 여기는 막 복원을 시작한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물고기도 없었을 거고 지금처럼 맑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백로가 날아오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곳이 됐죠. 20년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면 한 세대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시간이죠. 서울은 그 시간 동안 하수구를 하천으로 바꿔놓았어요. 김민수 씨가 현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청계천 모습이었어요. 맑은 물, 산책로, 나무들, 그리고 사람들의 미소가 있었죠. 50년 전 사진과 비교하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엠마가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김민수 씨는 대략 9천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파리가 세느강에 쓴 돈이 15억 유로니까 대략 비슷한 규모네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파리는 그 돈을 썼는데도 올림픽 때 수영을 못했죠. 서울은 20년 만에 시민들이 맨발로 들어가는 하천을 만들었고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시스템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지였을까요? 마담 뒤퐁이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도시 전체를 재설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민수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하천을 되살리는 게 아니었대요. 도시 전체의 물순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었다고 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난간으로 걸어갔어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투명한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어요. 50년 전 여기는 하수구였어요. 20년 전엔 복개된 어둠 속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이 됐죠. 그럼 세느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도 20년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닐까요? 2024년부터 시작하면 2044년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제가 40살이 되는 해예요. 그때쯤이면 저도 가족이 있을 거고 어쩌면 아이도 있을지 몰라요. 그 아이를 데리고 세느강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엠마가 제 옆으로 왔어요. 소피, 뭘 생각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후를 생각하고 있어요. 엠마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는 설명했어요. 서울이 20년 만에 이걸 해냈다면 파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40살 될 때쯤이면 세느강에서도 물놀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엠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죠. 김민수 씨가 우리를 불렀어요. 이제 버스로 돌아갈 시간이래요. 저는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 풍경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식 뷔페였는데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늘 본 청계천 얘기를 계속했죠. 다들 신기해했어요. 특히 물고기가 사는 게 제일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호텔 로비에서 한국 학생들을 만났어요. 우리와 같은 나이 또래의 고등학생들이었죠. 학교 교류 프로그램으로 만나기로 돼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중 한 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지민이라고 했어요. 우리 학교 근처에 살고 청계천을 자주 간다고 했죠. 오늘 청계천 어땠냐고 물었어요. 엠마가 대답했어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웠다고요. 물고기도 봤다고 했죠. 지민이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제안을 했어요. 지금 청계천 가서 치킨 먹을래요?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지금이요? 벌써 저녁 8시가 넘었는데요. 지민이는 그게 뭐 어때요라는 표정을 지었죠. 청계천은 밤에도 사람 많다고 했어요. 치킨 시켜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했어요. 밤에 강가에 간다고요? 파리에서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세느강변은 밤에 위험해요. 특히 여자들끼리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소매치기도 많고 술 취한 사람들도 많아요. 클로에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안전해요?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경찰도 순찰 다니고 CCTV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요. 걱정 마세요. 한국 친구들이 몇 명 더 모였어요. 다들 청계천 가자고 했죠. 마담 뒤퐁에게 허락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지민이가 우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대요. 10시 반까지만 돌아오면 된다고요. 결국 우리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학생 5명과 한국 학생 5명, 총 10명이 함께 호텔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청계천으로 갔죠. 밤 9시쯤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낮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조명이 켜져 있었거든요. 하천을 따라 은은한 불빛이 이어졌고 다리마다 조명이 반짝였어요. 물에 비친 불빛이 흔들리는 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밤인데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함께 나와 있었죠.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관 2분이 천천히 순찰을 돌고 계셨어요. 하지만 긴장한 모습은 아니었죠.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어요. 시민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민이가 우리를 둔치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물가 근처 평평한 공간에 자리를 잡았죠. 돗자리를 깔았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배달이 돼요? 엠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민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20분이면 온대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강변에 배달을 해준다고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한국 친구들이 청계천에 대해 더 설명해줬습니다. 여름엔 물놀이 축제도 한다고 했어요.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했죠.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정말 여성들이 혼자서도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여자분도 있었고 책을 읽고 있는 여학생도 보였죠.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파리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밤 9시에 생강변을 여자 혼자 걷는다고요? 그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20분 후 정말 배달원이 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청계천 산책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민이가 치킨을 받았습니다. 2박스나 됐죠. 콜라도 함께 왔어요. 상자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냄새가 정말 좋았죠. 지민이가 나눠줬어요. 한 조각 먹어보니 바삭하고 맛있었어요. 우리는 청계천 물소리를 들으며 치킨을 먹었습니다. 물에 비친 조명을 보면서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날씨도 완벽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엠마가 말했어요. 파리에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느강에서 밤에 친구들이랑 피크닉을 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니까요. 한국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프랑스는 밤에 강가 못 가요? 클로에가 대답했죠. 위험해요. 범죄가 많아서요. 한국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여기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돈이 많은 게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강변을 즐길 수 있는 게 선진국이구나. 프랑스는 유럽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밤에 강가를 여자들끼리 갈 수 없다면 그게 진짜 선진국일까요? 한국은 여고생들이 밤 10시에 강변에서 치킨을 먹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 10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고 일어났어요. 지민이가 쓰레기 봉투에 모두 담아서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죠.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계천은 여전히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산책하고 웃고 행복해 보였죠. 이 풍경을 파리에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내일 아침이면 파리로 돌아가야 했죠.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혼자 청계천으로 나왔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근 전에 산책하는 직장인들, 아침 운동하는 노인분들이 보였죠. 물가에 앉아서 흐르는 물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피라미드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죠. 이틀 동안 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제 계정은 환경활동 위주로 운영해왔어요. 팔로워가 2,000명쯤 됐죠. 대부분 프랑스 친구들이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적었어요. 서울에서 본 기적이라고요. 화면을 청계천 물로 돌렸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프랑스어로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울 한복판이에요.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 중심부죠.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이 물이 바로 청계천이라는 하천이에요. 팔로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달렸죠. 소피, 물이 정말 깨끗해 보여. 저게 진짜 도심 한복판이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이 물 속에 물고기가 살아요. 피라미, 붕어, 잉어가 헤엄치고 있어요. 백로가 날아와서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해요. 어제는 강아지가 이 물을 마시는 걸 봤어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세느강이랑 비교하면 어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세느강 정화 프로젝트를 해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쓰레기를 줍고 수질을 측정하고 캠페인을 했죠. 그런데 올해 7월 파리 올림픽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잖아요. 대장균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영 경기를 연기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세느강의 대장균 수치는 만 단위예요. 청계천은 100 이하고요. 100배 차이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죠. 세느강은 3급수에서 4급수예요. 청계천은 1급수에서 2급수고요.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충격적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프랑스는 왜 안 되는 거야? 저는 카메라를 제 얼굴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게요. 이 청계천은 50년 전에 하수구였어요. 냄새나고 더러워서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죠. 30년 넘게 복개된 상태로 있었어요. 2005년에 다시 복원했어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천을 되살렸죠. 그게 20년 전이에요. 단 2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죠. 20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맨발로 물놀이하는 곳이 됐어요. 밤 10시에 여고생들이 치킨 먹으러 올 수 있는 곳이 됐고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시청자가 300명을 넘었죠. 저는 카메라를 다시 물로 돌렸습니다. 파리 시장님,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안 보시겠죠. 하지만 제 친구들이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세요. 서울이 증명했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하수구였던 곳도 20년이면 1급수 하천으로 바꿀 수 있어요. 파리도 할 수 있어요. 2024년부터 시작하면 2044년엔 가능해요. 그때 저는 40살이 될 거예요. 어쩌면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를 데리고 세느강에서 물놀이를 시키고 싶어요. 세느강에서 백로가 물고기 잡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밤에 친구들이랑 세느강변에서 와인 마시고 싶어요. 안전하게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서울이 해냈으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해요. 지금이요. 시청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소피 맞아. 우리도 할 수 있어. 파리시청에 청원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리로 돌아가면 할 일이 있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연구할 거예요.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세느강에 적용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20년 계획이에요. 저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세대가 함께하면 가능해요. 제가 40살 될 때쯤 세느강에서 수영하는 게 꿈이에요. 함께 해줄 거죠? 댓글이 폭발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할게. 같이 하자, 소피. 파리도 할 수 있어. 저는 방송을 끝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해야 할 말을 했으니까요. 엠마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다 봤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 했죠. 클로에도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껴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를 세느강에 적용하기 20년 계획. 첫 번째 항목을 적었어요. 1단계 서울시 물순환 시스템 연구. 두 번째, 2단계 파리 하수 시스템 분석. 세 번째, 3단계 시민 캠페인 조직.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계획이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왔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도시가 점점 멀어졌죠. 저 아래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맑은 물과 물고기들, 그리고 시민들의 미소와 함께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20년 후 다시 올게요. 그때는 파리의 세느강도 청계천처럼 됐다고 말하러 올게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보여줘서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청계천이 증명했다. 20년이면 충분하다. 그 밑에 날짜를 적었어요. 2024년 9월 17일. 그리고 목표 날짜도 적었습니다. 2044년. 그때 저는 40살이 될 거예요. 세느강에서 제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하겠죠. 약속이에요. 서울에, 청계천에,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요.